안녕하세요. 정광일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얼굴의 구조 두 번째 시간으로 얼굴을 직접 드로잉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간단한 도형처럼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지금 그린 게 이마와 위쪽 두상이 되겠죠. 그리고 앞부분 살짝 돌출되는 코와 입이 있는 상악과 하악에 연결되는 부분, 조그마한 기둥처럼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옆에서 보게 되면 후두부 뒤쪽으로 갈수록 옆에서 봤을 때는 뒷모습이 조금 더 길게 나오죠. 그리고 이마와 관골,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하는 광대뼈 사이에 이런 뒤로 빠지는 각을 그려서 상악과 하악을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간단한 형태로 해서 얼굴 두상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가 있거든요. 1강 때 배웠던 도형으로 해서 이제 구성하는 얼굴, 그 베이스로 똑같이 이렇게 해서 한번 얼굴을 그려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부분이 이제 전두동, 남자 같은 경우 이마가 앞쪽으로 약간 돌출이 되니까 이마 위쪽의 라인을 이런 식으로 좀 잡고, 그리고 안화가 들어가는 이쪽 부분을 홈이 파지게끔 이렇게 면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장 어렵다는 T존 부위의 형태감을 이렇게 간단하게 좀 잡아낼 수가 있겠죠. 얼굴 그릴 때 이제 반측면으로 해서 연습들을 많이 하시죠. 반측면 45도 쪽에서 형태감들이 굉장히 좀 어렵고, 그리고 형태를 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뷰가 45도 뷰라서 저도 이렇게 반측면 뷰로 해서 얼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앞쪽에서 보게 되는 이제 이마의 형태를 이렇게 간단하게 원형으로 잡고, 이마의 끝부분과 광골의 끝부분 이런 식으로 형태를 잡은 다음에 안화가 들어갈 수 있도록 면을 만들어서 이렇게 큰 형태를 잡아내면 일단은 아래쪽 입과 코를 제외한 눈 쪽 부위의 형태를 이렇게 간단히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있는 사람을 남자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전두동 부분이 조금 돌출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전두동 부분을 살짝 형태를 한번 잡아서 앞쪽으로 좀 돌출이 되게끔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태를 또 잡아봤습니다. 이마에서 코까지 내려오는 중심선을 긋게 되면 저희들이 말하는 미간이라고 그러죠. 미간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살짝 돌출이 되거든요. 옆에서 보게 되면 눈이 붙어 있는 부분보다 콧대라고 그러죠. 앞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형태를 구현을 하게 되고, 안화 같은 경우에는 안경알 정도 형태로 이렇게 살짝 형태를 잡아주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입의 중심선을 제가 반측면에서 이렇게 그릴 때 앞으로 살짝 돌출이 되죠. 이 부분도 좀 중요하죠. 그리고 입 같은 경우에는 입꼬리에서 반대편 입꼬리까지의 많이 돌아가는 형태라 그랬었죠. 그래서 입을 구성할 때는 앞쪽으로 살짝 돌출되게 하고, 입과 입꼬리는 생각보다 많이 돌아가게끔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이제 형태를 잡으셔야 되겠죠. 하악에 어느 정도 형태를 좀 잡고 척두부 쪽을 구성을 하면서 크게 이렇게 잡으면은 얼굴에 큰 형태감을 이렇게 좀 잡을 수 있습니다. 캐릭터를 그릴 때 이렇게 서로 반전시켜서 보면서 비교하고 형태를 분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자, 이렇게 된 그림 위에다가 다시 한 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묘사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미간 쪽의 전두동 부분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비골이 시작되겠죠. 코를 이렇게 이제 그리게 될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눈을 해부학적으로 설명을 많이 할 때 안쪽에 그냥 원형의 구에 눈이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눈 같은 경우에는 전후 좌후 회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눈동자를 그릴 때 정원이 되는 경우는 정말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아닌 이상은 정원의 눈동자는 거의 없다는 거죠. 눈의 구조를 한번 좀 보면 원형의 형태에서 위쪽에 눈꺼풀, 아래쪽에 눈꺼풀이 있을 때에 가운데 이제 눈동자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눈꺼풀의 두께가, 이 부분도 이제 형태를 좀 잘 이해하고 그려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눈동자를 그릴 때 눈의 형태를 그리고 눈동자를 맨 마지막에 그리는 습관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금방 말했던 눈의 시점, 그러니까 바라보는 방향에 의해서 눈동자의 모양이 정원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방향에 맞춰서 저도 눈동자를 그리는 거죠. 옆에서 봤을 때 위쪽 눈꺼풀이 앞쪽으로 더 많이 튀어나와 있고 아래쪽 눈꺼풀은 조금 뒤로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이제 안화에다가 큰 원형의 눈이 들어가게끔 해서 이제 형태를 만드는 거죠. 이쪽 부분은 음영이 많이 지죠. 왜냐면 이제 콧대가 위로 이렇게 치솟아 있으니까 이쪽 부분의 형태감이 이렇게 깊은 형태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그려야 되겠죠. 눈동자 위에서 위쪽 눈꺼풀과 눈, 그리고 아래쪽 눈꺼풀까지의 형태감을 이렇게 라인으로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얼굴의 앞면과 옆면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부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반대편 안화에서의 눈의 구조도 이런 형태가 이제 되는 거죠. 이 반대편에 있는 이쪽 눈은 저희들이 말하는 눈물샘, 눈의 안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이 코에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콧대가 낮으면 보일 수 있고 콧대가 높은 사람이면 안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인종이나 다양한 연령대 자료들을 보면서 연습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광대뼈, 저희들이 말하는 광골이죠. 그 부분이 이마보다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 안쪽에 이제 안화에 눈이 들어가는데 보는 뷰에 따라서 눈이 앞으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안화를 구성하는 이 부분이 눈에 가려서 안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 얼굴의 비례를 한번 보면 이마 위쪽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코가 끝나는 부분까지 1, 그리고 턱까지 1, 그러면 3과 3분의 1, 2 정도? 이 부분이 이제 남자의 얼굴의 비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골에서 코를 쭉 이어서 만들게 되고 이쪽 부분이 인중이죠. 인중이 만들어지는 형태의 부분이 윗입술을 그릴 때 앞쪽으로 살짝 돌출되게끔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입꼬리 끝부분에서 끝부분까지가 생각보다 많이 돌아가는 라운딩이 생긴다 그랬죠. 반대편 입꼬리 부분이 보는 방향에 따라서 굉장히 짧게 표현되거나 아예 안 보이게 되거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참고로 상악과 하악 중에 저희들이 입을 벌린다라고 했을 때는 상악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악이 움직인다 그랬죠.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을 때의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옆에서 봤을 때의 기울기랑 입을 벌렸을 때의 아랫입술의 기울기는 굉장히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입을 벌리게 되면 아랫입술이 조금 더 뒤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눈을 이렇게 마지막에 그리게 되면 굉장히 디테일하고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얼굴의 구조를 갖고 있는 형태는 나온 것 같네요. 제가 이렇게 색을 달리해서 얼굴의 중심선들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 텐데 뭐 중심선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형태를 만들어내는 아웃라인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네요. 3D를 배우신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얼굴을 구성할 때 면을 구성하는 와이어프레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라인으로 어디가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굴곡들, 형태감들 이런 부분들을 라인으로 조금 더 또렷하게 인지하고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라인이 어떤 식으로 얼굴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살짝 보기 위해서 한번 제가 그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얼굴을 큰 형태감에서 조금 디테일한 표현까지 시연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얼굴은 연습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다음 강의 때 또 만나 뵙겠습니다.